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 고성의 최대 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성 군수가 직접 매각 강행 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취소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며 모기업 압박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전문 생산하는 SK오션플랜트. 경남 고성군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지분 36%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각 협상 기한은 5차례 연장됐지만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학열 고성군수가 취임 후 첫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의 미래는 곧 고성의 미래이며 이번 매각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 군수는 SK 측에 당초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투자 이행과 함께 근로자 고용 안정, 지역 협력업체 보호 등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매각이 강행될 경우 경남도와 협의해 경남 제1호 기회발전 특구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고성군은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차례 연장된 협상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SK그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주변을 살핀 끝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한 기사가 있습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평소 회사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평소처럼 서비스 요청을 받고 고객의 집을 찾은 김충섭 기사. 방문에 앞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고객이었던 만큼 이상함을 느낀 김 기사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6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서비스를 신청했던 바로 그 고객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었고 김 기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이어갔고 A씨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드리고 막 하고 나니 눈을 뜨시길래 괜찮으시냐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야기는 몇 초간 했는데 또다시 쓰러지시는 것 같아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김 기사가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꾸준한 안전교육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반복적으로 익혀온 것입니다. 김 기사는 평소 반복해서 받았던 교육 덕분에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보면 많이 접하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교육장에서 보면서
은행 토론도 하고 뭐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 70-80% 이상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평상시에 있는 지식과 이래가지고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A씨도 당시를 떠올리며 김 기사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많이 그 당시에 숨쉬기가 어려웠고 힘이 든 상황에서 기사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제가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사의 작은 관심과 책임감, 여기에 평소 반복된 안전교육이 더해지면서 위급한 순간 침착한 대응으로 이어졌고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놓으시면 몸 관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애에서나 가고 이러면 한번 뵀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다가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78개 대학과 함께하는 2026 대입 상담 캠프를 열고 학생들에게 대학별, 전형별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성적을 바탕으로 진학 전략을 점검하며 막바지 입시 준비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덱스코 전시장안이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대학 상담 부스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학생들은 관심대학 입학 사정관에게 전형 방식과 학과 정보, 합격 가능성 등을 꼼꼼히 상담받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마련한 대입 상담 캠프에선 부산 지역 대학은 물론 서울 주요 대학 등 전국 78개 대학의 다양한 입시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대학 홍보가 아닌 학생 개개인에 맞춘 진학 컨설팅입니다. 부산 진학지원단 상담위원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을 대비한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합니다. 대학을 어디 갈지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오게 되었어요. 상담분들이 잘 알려주시고 해서 더 제가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고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했는데 이제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적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컷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와닿고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학년별 맞춤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고3 학생들에게는 의학학 계열 입시 전략을, 고2 학생들에겐 2028학년도 대입 준비 방향을 제시하고 고1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에 따른 과목 선택 전략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입시 제도가 큰 틀에서 바뀌는데 또 고교 학점제가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3학년뿐만 아니라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 또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상담, 진학 상담을 위한 설명회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좀 돋보이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입학 사정관 출신 전문가들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와 최신 지원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나만의 항로를 찾아서 드림 내비게이터를 슬로건을 열리는 이번 대입 상담 캠프. 수험생들에게는 대학 선택의 기준을, 예비 수험생들에겐 학년별 입시 준비 방향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대비할 실질적인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통영시장 선거 당선 무효 초청과 관련한 투표지 재검표를 한 결과 표차는 줄었지만 결과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지 검증 결과 전체 투표지 수는 69,693매로 당초 개표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수는 강석주 후보가 33,626표로 변동이 없었고 천영기 후보는 기존보다 6표 늘어난 33,588표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무효표는 기존 1,030표에서 1,024표로 6표 줄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18일까지 천 후보의 소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영기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면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8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양산과 김해 등 경남 일부 지역에는 극단적인 더위를 알리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28일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치솟아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밤 사이에도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노약자의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 대응을 강화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폭염 가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한낮 농작업 자재 계도, 건설 현장과 야외 근로자 휴식 시간 보장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밀양시의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와 창녕군의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응 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며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농업용수 확보 등 폭염 가뭄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재난 사항인 만큼 각 부서나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피해를 막는 데 투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장비라든지 지금 재정 투입 여력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의 고수원 경보가 통영 욕지도 서단에서 비진도 동단 해역에는 고수원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양식 어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8월 3일까지 수산안전기술원과 시군 합동 현장 지도반을 운영해 도내 27개 우신미역 양식장을 대상으로 조기 출하와 사료 절식, 산소 발생기 가동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국비 3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모두 22억 원 규모의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등 고수원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돌고래들의 출현 양상도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10년간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동해안의 봄철 평균 수온은 10년 전보다 약 2도 올랐으며 수온이 17도를 넘어선 해부터는 낮 돌고래 등 찬물을 좋아하는 돌고래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수온 상승이 해양 생물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 생태계 조사와 보전 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10대 지방의회들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부산중고의회 이인구 의장을 만났습니다. 이인구 의장은 민생을 위한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항상 소통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중구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의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시청자분들 그리고 중구 구민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좀 각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 10대 중구의 의장으로 취임한 이인구 의원입니다. 예, 먼저 제 9대 의회에 이어서 제 10대에서도 또 새롭게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구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실 우리 중구 의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시 구민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대 중구의회가 이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의회의 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듣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자리를 저한테 배려해 주시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무거운 책임감을 맡겼으니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항시 소통하면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구에 좀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현안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구의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청이 있었고 상공회 이수가 있었고 서구에 법원이 있었던 그 시절, 화려했던 그 시절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항시 간절합니다. 원도심의 중심인 중에서 중심이었던 우리 광복로,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희망을 갖게 된 거는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 한 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40% 증가하고, 또한 그 광복로의 중심 상권의 공신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를 찾으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상당 부분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 내외에서의 그 여야의 그런 소통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식의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의장으로서 역할이 참 큰 부분인데, 우리 중구의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핵심 가치는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구민의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도 좌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떤 구민들의 민생이라고 하면은 여야의 약간의 차이는 뛰어넘어서 더욱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구민을 위한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써오셨는데, 어쨌든 현장에서의 기초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제일 구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과의 소통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시 선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시 주민들 곁에 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또 주민 설명회나 또 주민 간담회나 또 지역별 현안별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직접 나가서 그분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중구의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우리 중구의 아까 관광객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중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제 문화적, 역사적 중구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관광과 연계해서 여기서 머물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중심 거점, 특히 북한 개발을 통한 관광 개발 거점으로 꼭 만들고 싶다.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중구의 그 출산율 문제랄지, 또 인구 감소 문제랄지, 또 어떤 재개발 재건축 문제랄지, 또 주거 환경 개선 문제랄지, 교육, 교통 이런 부분들이 참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최지봉 청장과 함께 집행부에서 같이 그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